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살. 수요일에 남자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범선입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설 연휴 방송을 건너뛰었더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쉬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차례도 지내고 오랜만에 친인척분들과 식사도 하면서 오붓한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아우, 정답이네요. 그래서 알려줬어요. 모범답안. 준비해왔습니다. 모범답안. 맞아요. 잘 쉬고 또 우리가 새해도 열심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리법설. 오늘도 사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 최근 가족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또 시댁과의 갈등이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시어머니 그 스트레스로 인한 이혼이 끊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늘은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예, 우리 집안 여자들은 다 똑 부러지게 살림하는데 넌 왜 이러니? 결혼 초 살림이 서투를 수밖에 없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비난부터 쏟아냈습니다.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이해해주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하다 내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하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남편과 친척들 앞에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한숨만 쉬고 넘어갔죠. 항의하는 저에게 에이, 그렇다고 어머니께 되들어? 당신이 좀 이해하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결정적인 건 제가 임신했을 때였어요. 입덧이 심해서 누워 있었는데요. 예, 너는 안 먹어도 우리 아들 밥은 차려줘야 하지 않겠니? 그렇게 나약해서 애는 어떻게 낳아? 이렇게 저를 비난했습니다. 결국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산까지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위로는커녕 진짜 말이야, 가지가지하네. 몸이 약해서 그렇지 왜 그렇게 피리비리하니? 라면서 저를 탓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끈이 끊어졌고요. 이후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렇게 결혼 5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지만요. 이 모든 고통을 준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폭언, 모욕, 이 자식의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시어머니. 당연히 이혼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와, 시어머니 심각하네요. 예, 심각합니다. 목소리도 심각한데요. 시어머니 쪽에 일타요. 저 좀 알려주세요. 앙칼진 시어머니. 네. 와, 근데 진짜 자식이 어떻게 보면은 결혼까지 했으면은 당연히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또 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또 사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질리네요, 이 어머니한테. 많이 실리나요? 여러분, 이 사연 잘 들어봐 주셨죠?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는 OX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혼의 원인이 시어머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하면 O고요. 아니다. 어찌됐든 이혼은 부부의 문제다.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하면 X입니다. 시어머니, 이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에게 이혼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O, 못 받는다 하면 X입니다. 오늘도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저희가 또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샵 5001,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저 배울래요, 시어머니 역할. 제 연기하고네. 네, 노래 듣죠? 김범선의 난리법설. 오늘은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어쨌든 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러고 보니까 명절 지나고 첫 시간이고 실제로 이제 명절 이후에 이혼 상담이 더 급증한다면서요. 정말 그래요? 아, 네. 많이 슬픈 사실인데요. 음. 맞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도 라디오 오기 전에 이혼 조정 사건을 다녀오는 길인데요. 아이고. 예. 사실 명절 직후는 이혼 시즌이라고 불릴 만큼 이혼 상담이 매우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혼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설 명절 2월에서 3월, 추석 명절 10월에서 11월에 이혼 건수가 전달보다 평균 10% 이상이 높다고 하네요. 네. 주로 고부간, 처가와의 갈등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사 분담 문제 등이 겹치면서 아, 이제 진짜 못 참겠다 하면서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참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폭발하는 네, 수도 폭발하는 거죠. 있어요. 예. 오늘 사연도 딱 그런 것 같은데요. 사연 주신 분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너무 심각해서 이혼 결심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혼 사유 인정이 되나요? 네, 음.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사유는 단순하게 일회성에 그친 피해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종결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어야 합니다. 사연에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 정도로 치부할 정도는 아니고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 진단과 유산까지 겪으셨으니 법원에서도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게 되는 그 대화 방식이 비난하고 경멸하고 막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이혼까지 가는 건데 이 네.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며느리를 비난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결국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저희 애청자님들께 의견을 좀 구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8778번님. X인 것 같기도 하고 O인 것 같기도 하고 판단이 안 섭니다. 모르겠어요. 그러셨고 3738번님은 글쎄요. 시누이나 뭐 시동생 때문에 이혼하게 되면 시누이나 시동생한테도 위자료 청구할 건가요? 어머니라고 청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로 주신 것 같고 우리 정훈통신원님은 모욕했기 때문에 청구 가능. 박혜연님도 박병호님도 시어머니가 원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을 것 같다. 5095번님 시어머니 참 깐깐하시네. 우리 수정님 우리 변호사님한테 연기 배우고 싶다고 손 들어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혜영님은 아니 왜 남편이 거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남편이 더 얄밉습니다. 이화숙님은 따따블로 받아야 됩니다. 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시어머니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러셨고 1407번님은 남편에게 받아야죠. 위자료는 X. DS 김님도 X. 4426번님도 X. 이렇게 문자를 주고 계신데 정답이 궁금해요. 어떻게 시어머니께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음. 오늘의 문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네. 정답은 가능합니다. 가능. 5입니다. 네. 5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에게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불륜 상대이고 실제로 시부모, 시누이, 처가 식구들 모두 해당될 수 있어요.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반복적인 폭언과 모욕, 그리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건강 악화로 이혼을 결심했으니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어머니에게 있다는 것만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아까 우리 애청자님도 문자를 주셨지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한데 남편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요. 이렇게 방관한 남편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이런 남편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한 보호와 배려의 의무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부당한 언행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을 했다면
정신적 방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네. 남편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에서는 남편의 무관심과 방관을 혼인 파탄의 간접적 책임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네, 책임을 맞습니다.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그러면은 그 이제 위자료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피해의 정도, 정신적 고통의 심각성,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고요. 네. 시어머니 같은 제3자에게 청구할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대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사연자분처럼 음.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유산이라는 신체적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더 높게 인정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은 증거잖아요. 입증하는 그렇죠. 거. 어떤 증거를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위자료 청구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혹시라도 법원이 시어머니의 행동을 단순한 가족 내 갈등으로 보게 되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려워지는데요. 따라서 시어머니의 폭언과 모욕적인 언행이 단순한 갈등 수준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든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발언을 녹음한 파일이나 폭언이 담긴 문자나 카톡 기록, 그리고 유산 후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과 치료 기록, 폭언을 할 때 옆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도 문자로 계속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0239번님, 아, 어쩔 수 없으면 헤어지셔야죠. 하지만 부부 문제니까 저는, O라고 해주셨는데, 아, 상황이 지나쳐서 X일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정답은 네, 시어머니도 O입니다. 가질 수 있는 네. 겁니다. 예. 우리 백창선 통신원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의 문제니까요. 그러셨고, 아, 제가 익명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어머니도 남편도 정말 밉네요. 저도 명절 이후에 우리 부부 아직도 냉전 중입니다. 그러셨거든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참도 되긴 됐는데, 얼른 푸셔야죠. 네. 정말 명절 이후에 이렇게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까지 듣겠습니다. 가장 큰 상처는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례하고 직설적인 게 뭐 화통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가족에게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 그리고 또 다들 지금 혹시 싸우신 분들은 얼른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거. 맞아요. 우리끼리 또 그렇게 하기로 하죠. 예. 네. 오늘도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